이들에게 있어서 헬멧을 쓴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직선 주행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좌우로 갓길을 털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이크를 타는 이유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얼마나 누웠나 보려고 각도기를 들고 다닌다는 썰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LTK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라이더의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과장한 면이 있을 수 있고 매우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으므로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더 유형 첫 번째는 레이서형입니다. 이 유형의 라이더는 일단 모든 우선순위가 속도에 있습니다. 바이크를 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유형의 라이더들에게는 이 속도라는 마약 이외에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속도 구간을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내며 쾌감을 얻는데, 직발 코스에서 Y 영역을 찍었다, Z 영역을 찍었다 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X 영역, Y 영역을 보고 무슨 수학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 쓰는 용어더라고요. 뭐 160km는 X60, 220km는 Y20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참신했습니다. 또한 앞에 달리던 자동차를 백점시키고 나서 나름 흐뭇해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차는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유형은 주로 알차를 타는 분들이 많고 반드시 최소 미들급 이상입니다. 이분들에게 쿼터급 바이크를 언급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쿼터는 Y 영역을 찍을 수 없는 거북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윈드스크린도 없는 네이키드 바이크로 200 이상을 한껏 즐기시는 라이더분들도 계신데, 그 어마어마한 주행풍을 정통으로 때려 맞으며 달리는 노력은 가히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한 코너에서 바이크를 눕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가장 많이 누운 사람이 그날 짱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도로에 누워버리면 그건 탈락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누웠나 보려고 각도기를 들고 다닌다는 썰도 있는데 사실관계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주로 포천 아우토반 같은 직선 코스나 각종 산에 위치한 고갯길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이분들의 영원한 우상은 모토GP의 전설 발렌티노 로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유유자적형입니다. 말 그대로 유유자적 라이딩을 하는 유형으로 이들에게 속도는 사치입니다. 속도에 대한 목마름이 별로 없으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기곤 합니다. 주로 솔로 라이딩을 선호하며 한적한 지방도로를 저속으로 달리며 풍경을 즐기고 이런저런 공상을 하며 말 그대로 풍경과 하나가 되어 라이딩을 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라이딩을 즐기다가 맛있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는 행복, 별미도 그런 별미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혼밥은 매우 익숙하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바이크를 잠깐 세워 사진을 찍으며 감상에 적곤 합니다. 나름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풍경 속 바이크 사진을 SNS에 올려보지만 누구도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솔로 투어 중인 라이더와 다소 어색한 손인사를 나누고 굉장히 뿌듯해하곤 합니다. 만약 건너편에 오는 동호회 한 무리가 전부 다 손인사를 해줬다, 그날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자기 전에 한 번 더 생각나서 흐뭇해하곤 합니다. 막상 손인사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시골 도로에서 시티백을 타고 지나가는 마을 할아버지께 실수로 손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끄러움은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주로 투어러나 크루저 쪽에 많고, 종종 쿼터급을 타시는 분들이 반강제로 이 유형에 속해지기도 합니다. 쿼터 특성상 워낙 장거리는 여의치 않고 근거리 지방도로를 유유자적 달리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만약 본인이 유유자적형 라이더라면 북한강 코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은 폼생폼사형입니다. 말 그대로 폼생폼사 그 자체입니다. 바이크는 무조건 간지로 타는 것이며 엔진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뭐 이런 재원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남들의 시선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비록 눈총을 주는 것이라도 말이죠. 이 유형은 대표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청룡쇼바 폭주족이 있겠습니다. 요란한 LED 전구와 눈뽕 헤드라이트, 그리고 머플러 튜닝은 필수 조건이며 괴상한 오디오까지 자동차가 부럽지 않습니다. 번호판은 아예 없거나 바닥을 향해 꺾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헬멧을 쓴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직선 주행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좌우로 갓길을 털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이크를 타는 이유이자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야! 오! 이런 개나리를 봤나? 얘라 이 쌍화차야. 이야, 이건 무슨 주유소 풍선이 떠오르네요. 이 정도면 레이싱 서킷에 데려다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인데요. 어떤 분의 댓글이 인상적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괜히 스로틀 한번 당겨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사람들이 쳐다보면 멋있어서 쳐다본 줄 알고 살짝 우쭐하지만 실상은 그냥 깜짝 놀라서 쳐다본 겁니다. 이와 달리 예외적인 진짜 배기 폼생폼 사용 라이더라고 하면 단연 클래식 바이크 라이더가 있겠죠. 주로 홍대, 연남동, 한남동 같은 동네에 많이 출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런 풀페이스 헬멧이나 라이딩 자켓 같은 진지함은 안 됩니다. 반드시 고글이 달린 하프페이스 헬멧 혹은 이런 헬멧과 가죽 자켓을 입어줘야 합니다. 가죽 자켓을 입지 않고서는 바이크 시동도 걸지 말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클래식 바이크 특유의 레트로한 감성이 또 요즘 감성에 잘 맞는 트렌디함을 갖추고 있고 저배기량의 메리트인 저렴한 유지비와 쉬운 접근성 덕분에 대학생 혹은 20대 라이더들의 취향 저격 아이템이 되며 소위 말하는 인싸들 사이에서 일종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25cc급으로 도심에서 타기에 전혀 꿀리지 않기 때문에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해냅니다. 클래식 바이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바이크 이미지와는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바이크라는 취미가 널리 퍼지고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이크 라이더의 유형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알아보았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므로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